JTBC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에서 아내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5억 5천 정도 대출을 받고 또 자신의 그런 퇴직금을 써가지고 무리하게 상가 건물을 매입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식을 쌓아가도 완전한 경제 전문가는 없다는 게 사실 저의 생각이거든요. 투자나 재테크 같은 경우는 이건 자존심의 영역이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되는 합리성의 영역으로 가까이 가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재테크로 대박을 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져야지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김 부장한테는 가장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경제와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일했고 현대차와 카카오 같은 다양한 산업체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소비의 둔화입니다. 가계 부채나 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억눌려 있던 그런 가계 소비가 얼마나 그 회복될지가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둘째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나 자동화가 그런 산업에 많이 적용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일자리, 특히 젊은 층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급망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기업들이 ESG와 같은 다양한 그런 규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업이 어떻게 지출을 하고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지, 사실 공급망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앞으로 경제나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요한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그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그 사실 경제학에서 많이 가정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사실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를 하다가 물린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묻지마 투자를 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오류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험 감내 수준을 알아야 되고요. 투자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얼마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철저한 현금 관리입니다. 매달 꾸준하게 지출을 하고 관리를 하고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지식에 기반해서 과도한 확신을 경계하는 건데, 사실 시장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고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튼튼한 경제 기초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변동성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가지고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를 키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피해야 될 습관은 확신에 취한 습관입니다. 보통 그 확신에 취하게 되는 것은 그 개인의 지식이 설익을 때 이 주식이 반드시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편향된 결정 내리기가 쉽거든요. 완벽한 정보에 근거했다고 말이 어렵긴 하지만은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제나 투자 도서를 읽으면서 나만의 관점을 스스로 키워 나간 것이 그러한 편향된 투자 습관을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재테크도 재테크인데 부를 형성하는 데서 첫걸음은 가족 간의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흐름은 초등학생 때부터, 특히 어릴 때부터는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10,000 원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스스로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저축 습관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지출이나 투자 같은 경우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얼마큼 썼고 어느 정도의 여력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오픈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좀 더 주식을 모아주면 좋겠다, 빚이 생겼으면 어떻게 빚을 줄이면 좋겠다라고 합리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가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3명, 4명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돈이나 그런 걸 지출이나 그런 걸 저축하는 데 가지고 그런 기록만큼은 서로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경제적 독립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돈을 벌 수 없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 특정 상황에 놓여서만 사실 벌 수 있다면 사실은 그 경제 독립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일관성입니다. 주식이 됐든 아니면 예금이 됐든 그 손실을 보는 순간 자체가 새로운 재테크나 주식 수단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정 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재발굴할 것인가, 장기적인 일관적인 그런 습관에서 보는 차분한 그런 태도가 자산가들한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삶이라는 게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큰 돈을 벌고 싶고 또 한편 재테크로 좀 대박을 이루고 싶은 꿈은 모두에게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경제 지식을 가지고 판단 내리는지 스스로도 돌아보는 태도가 꼭 필요하고, 가정 내에서도 어떻게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미래에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도움될 것인지 그거를 꼭 계획을
짜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나 재테크하는 사람들도 전문가나 외부에 있는 소스 의존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책을 좀 읽다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경제전망 보고서가 어떻게 도움이 되지? 경제 판단에 정말 주요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 고전을 그대로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놓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를 다양하게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ESG나 비트코인이라든지 다양한 산업 트렌드도 저희가 또 경제학 교수와 또 은행원이라는 시각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좀 더 보기 위해서 노력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아내,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 남편과 은행원 아내의 대화이긴 하지만은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그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우리 부부의 대화에 실제 초대돼서 하나의 집이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직접 경청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주시면은 조금 더 책에서 말한 내용들이 독자분들한테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부자 어른 되시길 바랍니다.